현명하게 사전 증여를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전 증여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유의할 것이 내가 지금 당장 증여를 받는다고 해서 이 지금 현재 증여받을 재산에 대한 세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당시에 받은 증여재산가액과 합산이 된다는 점이 일단은 미리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세부담이 발생을 할지에 대해서 자금 계획도 좀 더 명확하게 세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증여를 하더라도 아주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세금 부담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증여를 할 거면 미리미리 증여를 하면 더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일단 사전 증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단순한 자산의 이전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전 증여를 함에 있어서는 이 증여자, 현재 부모님 세대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이 자산의 사전 증여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이 명확한 사전 증여 의미를 좀 부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부모님이 자산가일수록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존재를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부모님이 보기에 혹은 이 자산을 언젠가 증여받을 상속을 받을 자녀가 보기에도 알짜 재산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 재산은 특이한 변동이 없다면 계속 재산 가치는 우상향을 할 건데 이 재산 가치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보유를 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부담할 세금은 남아있는 가족들이 부담을 하겠죠. 따라서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언젠가는 본인이 미래에 지출할 큰 부담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속세를 좀 줄이고자 사전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전 증여를 할 때에는 증여 시점도 좀 미리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녀 나이가 20대, 30대일 때 이 재산을 증여받는 것과 자녀 나이가 50대가 넘어서 이미 사회적으로 재산을 어느 정도 모으고 난 다음에 같은 금액을 증여받을 때 재산의 무게가 같을까요? 다르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자녀 나이가 20대, 30대 좀 뭔가 사회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는 이 자녀라면 그때 증여를 받는 재산가액은 한 푼이 매우 가치가 높겠죠. 그리고 부모님께도 훨씬 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나이가 이미 50대 후반이 되어서 나도 스스로 이뤄놓은 재산 기반도 있는 상태에서 같은 금액의 재산을 받을 때에는 물론 이제 안 받는 것보단 낫겠죠. 그렇지만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합산이 됐을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훨씬 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증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는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녀 세대의 현재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해보고 언제 증여를 받는 것이 좋은지 그 증여 시점에 대해서도 한번 미리 계획을 하고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 증여 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명하게 사전 증여를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전 증여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유의할 것이 내가 지금 당장 증여를 받는다고 해서 이 지금 현재 증여받을 재산에 대한 세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당시에 받은 증여재산가액과 합산이 된다는 점이 일단은 미리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이 과세표준 구간마다 5단계 누진세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 자체가 최소 10%부터 최대 50%까지 이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단순히 세금 기준으로 합산을 한 금액보다 이 재산 기준으로 합산을 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이 훨씬 더 세금 부담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내가 증여를 이미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증여재산 가액에 대해서 합산을 했을 때 지금 당장 부담할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과거 10년 이내에 이 증여를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상세하게 얼마만큼의 증여를 받았는지 기억이 희미해질 수가 있겠죠. 잘 모르시고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 증여를 받기 전에 시간을 좀 내서 가까운 세무서, 주소지에 관한 가까운 세무서 방문을 하시면 당시에 내가 신고했던 증여세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기증여 신고 내역에 대한 사본을 좀 확보를 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합산을 한다면 얼마만큼의 세부담이 발생을 할지에 대해서 자금 계획도 좀 더 명확하게 세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증여를 하더라도 아주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세금 부담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제 한도는 10년을 단위로 매번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출생했을 때부터 10년 단위로 증여재산 공제 범위만큼만 증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자녀가 30살이 됐을 때는 세금 부담 없이 총 1억 4천만 원의 재산을 자녀가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년 4%의 물가 상승률이 있다고 가정할 때에는 이 1억 4천만 원이 결국에는 2억 3천만 원
가량 좀 더 높은 금액으로 자녀가 받아갈 수 있는 온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자산을 통해서 자녀 입장에서는 결혼 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업 자금과 같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어차피 증여 당시마다 증여세 신고를 함으로써 이 자녀가 어떤 형식으로 운용을 하든지 그 재원이 이미 세무서에 신고가 된 소득이 투명한 재원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나중에 이 자금을 운용을 하더라도 좀 더 마음 놓고 안전한 자금으로 인식을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기간을 두고 증여를 하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손자가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할머니가 손자한테 바로 그냥 5억을 주고 세금을 먼저 크게 맞고 오히려 이 5억에 대해서 할머니가 직접 운용을 하는 거죠. 따라서 할머니가 개인적으로 재산을 운용하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뭐 변액보험이라든가 혹은 뭐 주식 중에서도 유망주 혹은 부동산 투자를 잘 함으로써 오히려 지금 당장 납부한 금액보다 단기간 내에 재산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손자녀가 오히려 재산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오롯이 손자녀 입장에서 경제적 가치로 다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이 재산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의결된 내용이 있는데 출산 증여 재산 공제가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의결이 됐죠. 사실 이 내용은 이 결혼과 관련해 가지고 결혼 전후 그러니까 최장 4년이죠. 4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의 증여에 대해서는 기존 5천만 원에 대한 전통적인 증여재산 공제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달 세법 개정안이 있으면서 있었던 내용인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 11월 30일이죠. 국회 기재위에서는 이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님께 이 추가적으로 1억을 받는 경우에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가 가능하도록 내용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죠. 결혼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후 2년이기 때문에 증여 시점에 대해서도 결혼 전이라도 얼마든지 증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의결 내용에 따르면 이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만 이 1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산 전에 미리 증여를 받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 증여 시점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결혼했을 때의 증여와 출산했을 때의 증여 각각 1억 원에 대해서 증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1억 원이라고 하는 통합한도 1억 원을 제공받기 때문에 이 한도에 대해서도 좀 미리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 이외에도 내가 결혼을 했을 때 내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고 향후에 내가 출산을 했다고 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더 받을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다면 결국에는 나와 내 배우자인 한 세대 입장에서는 모두 2억 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최대 2억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미리 증여하는 게 좋은 거는 알겠는데 네. 이게 얼마를 증여를 해야 될까 이것도 좀 고민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전 증여를 대부분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나중에 미래에 발생할 상속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과도한 증여는 미래 상속세를 더 많이 납부할 수 있는 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상속세는 증여세에 비해서 가장 장점이 여러 가지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 대부분 적용이 가능한 일괄 공제 5억 원과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 그 외에도 이제 금융재산 공제나 가압을 상속받았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지금 공제 한도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에서 적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공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큰 공제 한도라는 종합 한도라는 큰 틀 안에서만 이 여유분이 있을 때 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증여는 이러한 공제를 줄임으로써 오히려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덜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과도한 증여가 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왜 줄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속세 공제 한도의 산정 방식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전체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이 상속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이 증여재산 가액을 차감을 하고 난 뒤에 공제 한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망일 현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상속 공제는 기본적으로 10억까지는 공제가 되죠. 일괄 공제 5억이 있고 배우자 공제를 아무리 못 받아도 추가적으로 5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과도한 증여가 있어서 이런 공제 한도가 10억 원이 아니라 뭐 8억이나 6억밖에 남아있지 않는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은 바로
고스란히 상속세로 납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속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를 하거나 혹은 상속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자, 대표적으로는 뭐 사위나 며느리 그리고 손자녀가 되겠죠. 이런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를 한 금액은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이 돼서 상속 재산가액을 더 높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런 과도한 증여 때문에 공제 한도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전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아진다는 그런 결론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시간 순회에 따라서 마지막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만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이제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운용 목적에 맞는 세금 공부를 좀 미리 해두신다면 미래에 발생할 큰 세금 부담을 좀 더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주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